다음 기사 볼까요? 조국당 돌풍은 결국 없었다라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분명 이 조국당, 이 영광, 곡성 다 후보를 냈습니다. 근데 이긴 곳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당 전체가 사실상 거의 올인을 했었죠.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조국 대표도 제가 알기로 이번에 내려와서 계약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아마 영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른바 나비효과의 출발점입니다. 나비효과, 날갯짓을 영광에서 장현 후보가 당선이 되는 순간 호남 전체에 태풍이 불 것입니다. 자식은 장남 한 명만 있으면 됩니까? 자식 한 명 있는 것보다 둘 있는 게 낫습니다. 영광에서도 호남에서도 자식 하나 있는 것보다 둘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자식 하나보다 둘이 낫지 않습니까? 영광 주민들, 네. 지금 하나보다 둘이 나으니까 저희 좀 뽑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영광 주민들이 있던 하나만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판단을 지금 내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장 변호사님. 네. 사실상 조국당 입장에서는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다 총출동해서 내려가서 월세살이를 했거든요. 그것도 두 곳 다. 근데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 특검법도 사실 표결을 못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졌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조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패배일 겁니다. 아쉬운 조국 대표도 굉장히 또 공을 많이 들였고 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네. 지난 총선 때 굉장히 또 돌풍을 일으켰고 또 비례정당으로서 12석이나 확보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비례정당으로서의 한계를 탈피하고 또 지역구에서의 어떤 좀 정치인을 또 키워내는 그런 면모를 보여서 이번에 전국정당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신생 정당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 지역에서는 이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선거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으로서는 그런 조직력에서 당연히 민주당에게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또 바로 앞에 또 눈앞에 닥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마주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또 다시 또 지역에서의 텃밭을 일구는 그런 과정,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럼 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장 변호사님. 사실 총선 때 뭐 조민비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례로 굉장히 많이 호남에서 조국당을 뽑았거든요. 근데 총선 때는 조국당이었는데 왜 이번 재보궐은 민주당이었냐? 그때도 조직력, 이때도 조직력이면 그때도 통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찍지만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렇게 투표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4월 총선에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부분을 또 야권에서 굉장히 내세우던 중이었고 결국 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빠르게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기치로 내세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투표는 결국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더라도 비례대표만큼은 조국혁신당에게 투표를 해서 정권 심판을 좀 더 강하게 해보겠다 이런 또 유권자들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역에서 이루어진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네. 조직력의 한계가 분명히 조국혁신당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또 호남의 적자, 결국 호남의 리더가 누구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호남에 계신 유권자들의 집단 지성으로 지금같이 또 시국이 엄중하고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책무가 민주당에게 막중하게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런 리더십이 분산되는 것을 호남 또 민심이나 호남 유권자분들께서 집단 지성으로 막아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리더십이 분산되는 상황을 호남 민심은 원치 않았다. 그게 투표 결과로 드러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게. 다음 기사 볼까요? 영광 못 얻은 조국, 진보당에도 밀렸다라는 겁니다. 네. 영광 투표를 좀 같이 볼까요? 네. 당선은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2등이 누구였느냐? 2등이 진보당 이석하 후보예요. 장세일 후보가 41.08 당선인이죠.
장당선인이 41.08, 그리고 2등이 이석하 후보가 30.72,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26.56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이창근 위원님, 민주당에는 뭐 조국당이 질 수 있어요. 근데 진보당에도 밀렸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미 뭐 선거 전에 저는 조국의 한계를 보일 것이다 예측을 했는 것처럼 조국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선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국당이 지난 총선 때는 지민 비조라는 그러한 또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서 비록 표를 얻었지만 이번 선거는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당도 그렇고 다 모두가 총력 집결하는 선거였어요. 하지만 조국의 한계라는 게 이미 호남에서도 조국 대표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민주당 후보에서 탈퇴해서 조국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네. 선거 과정에서 과연 조국 대표가 보여준 그런 유세가 유권자한테는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던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는데 네. 우산을 씌워준다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자신은 농사일을 한다고 해서 갔지만 그게 진보당에서 했던 거와 차별이 되거든요. 진보당에 봤을 때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간 부분이냐 네. 조국혁신당은 정말 갑자기 온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조국의 한계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승리는 했지만 네. 절반의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득표율도 나와 있지만 사실 영광 같은 경우는 과거 선거도 쭉 보면은 네. 민주당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하지만 이번에도 41%라는 거는 진보당도 약진했고 조국당도 약진했지만 정말 이재명의 지도력에 리더십에 모두 표를 모아준다면은 득표율이 더 나왔어야 되죠. 하지만 한계를 보였고 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스로 50%대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절반의 성공, 조국 대표는 여실 없는 조국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창근 위원님 말씀은 한동훈 대표는 부산 근정에서 61%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41% 영광적이 뭐 그렇다고 하지만 많이 못 받았는데 조국당은 한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요거는 김진욱 대변인님 얘기도 살짝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조국 혁신당의 당원은 아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아침에 이제 조국 대표가 내놓은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짧게 소개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혁신호를 수리하고 보강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좀 전에 이창근 의원님 말씀에 거의 뭐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그 조국 대표의 한계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후보의 한계가 조금 더 컸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 후보가 그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 진보당의 지역 밀착형 선거 운동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를 좀 발휘한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조국 혁신당이 조금 이 진보당이 이 선전하면 할수록 조국 혁신당이 가져갈 수 있었던 이 표가 진보당 쪽으로 분산된 효과도 상당히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조국 혁신당의 선거 전략이 조금은 더 지역에 밀착하는 그런 형식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반적으로 이번 조국 혁신당의 어떤 한계를 좀 보여준 선거였다. 다만 조국 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가 내놓은 입장을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재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희가 부족했고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말씀을 경청해서 높이 받들겠다라는 조국 대표의 입장이 나왔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